다음 아이템 우리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아이템은 박진 해임 건의안 두고 여야 격돌. 윤 국민이 아실 것입니다. 민주당 지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생긴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본회의가 오늘까지만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이렇게 밝힌 건데요.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하기 때문에 이 150석 이상이죠. 과반이라고 하면 169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채택했고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서 이거 상정 안 되도록 좀 설득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원내대표 요청에 야당과 협의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지금 저희 기자들한테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당 중진 의원들도 오늘 오전 그 김진표 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 오늘 오후 2시까지 오전 얘기겠죠.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최종 입장을 전해달라는 등 중재 노력을 계속 이어갔고요. 양측에 좁혀지지 않는 입장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었고 또 아까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서 양건 처리를 안건으로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오늘 신속히 해임 건의안 처리할 것을 의장께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21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인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진행은 국회의 파행을 불러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다. 강력히 막아주고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협상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이 대통령실 인사 경질을 걸었다는 식으로도 알려지고 있고요. 이 여권에서 윤 대통령 유감 표명 등을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는 만큼 이 본회의까지 상황이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2시까지 좀 여야가 협의를 해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잖아요. 결국 네. 국회의장실에서 이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열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열겠다? 예, 오후 6시에 수년된 것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오후 6시라고 시간이 정해진 이유, 이 배경을 보면 이 민주당은 현재 현행 국회법에 따라서 72시간, 그러니까는 적어도 오늘 안에는 안을 어떻게든 표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한국을 방한 중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박진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이 오후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좀 이 표결이나 모든 것을 옮겨달라, 지연시켜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6시쯤으로 잡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본회의 6시로 잡히고 이 30분 전인 오후 5시 30분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서 이 표결을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결 강행 시나리오에 맞서서 5시 45분, 그러니까 15분 전에 이 국회 로텐더로 앞에서 이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가 또 상당히 더 기민하게 또 움직일 것 같군요. 네. 자, 그런데 강 기자, 이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결국에는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건데 혹시 윤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예, 여느 때처럼 오전 출근길에서 저희 취재진과의 그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오전 출근길에서 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며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최근 비속어 논란이죠.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유감 표시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침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네, 한편 이 박진 장관도 이 거치에 대해서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진 장관의 얘기도 이어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 입장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 거치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역대 보니까 이 장관 해임 건의안 6번 통과됐는데 5명이 그만뒀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박진 장관은 뭐 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차원에서 해임 건의안이 표결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장관이 국회에 가서 뭐 상임위에 참석해서 자신이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얘기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전의 대통령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장관을 자리에 두지 않고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듯한 모습을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도 봤지만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원래 출근길 문답이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계속 지금 국정 운영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XX라고 하는 발언을 당초 야당을 향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홍보수석이. 그랬다가 또 XX라는 발언 자체를 대통령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XX라는 발언을 야당을 향해서 한 발언이라 그러면 야당이 그러면 외교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든가 아니면 한미나 한일 정상회담 때 제대로 정상회담이 치러지지 못했다고 하면 최소한 그 실무자들이라도 질책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외교와 관련해서 실수든 참사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외교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걸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어서 이도훈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그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있느냐 그랬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성환 평론가는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이 침묵의 의미 이도훈 의원은 뭐라고 보세요? 그 논란은 이제 두 가지 본질을 양측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이제 그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특정 언론사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특정 정파와 커넥션을 만들어서 일부러 대통령의 그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공작적 작업을 했다. 이 시각이 있습니다. 두 개가 부딪히는데 아마 대통령은 아마 그 후자 쪽에 그 시각을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앞에 부분은 좀 유보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박진 그 장관 해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5명의 그 장관이 그 해임 또는 해임 건의안에 따라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1987년 이전의 헌법은 해임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무조건 그 해임을 물러났어요. 맞아요. 네. 해임 건의안이라 해임안. 1987년 현재 헌법 체제에서는 해임 건의안. 그거를 이제 국회는 의결해서 건의하는 거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인데 두 분이 이제 그 물러났어요. 임동원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 그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북한 가서 그 만경대 찬양하고 너무 파장이 컸기 때문에 안 물러날 수가 없었고 김두관 행안부 장관은 노무현 정권 초기에 그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으니까 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김재수 장관, 박근혜 장관 때는 안 물러났죠. 근데 이번 그 박진 장관은 별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박진 장관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야당에서 이제 해임 건의하는 이유가 대통령 비속어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거. 그다음에 한일 회담, 한미 회담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대통령 비서관은 뭐 입장을 표명하든 유감을 표명하든 그건 대통령이 할 일이죠. 박진 장관이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회담이 안 열렸다고 그러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열렸고 한미 그 회담은 조우하는 식으로 세 차례 만났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그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라든지 북한 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확대 문제라든지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야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거에 따라서 뭐 대통령의 해임안을 받아들일 까닭이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측에서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해임안을 밀어붙이는 게 이제 해임안 의결하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민심을 안 따르고 밀어붙인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안으로 가고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봐서 이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뻔히 수순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동호 평론가는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박진 장관을 계기로 여러 가지 또 민주당의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짧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론은 한 가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감 표명 안 했다고 하는 건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다 치죠. 그 앞에 XX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쪽 뭐라고 XX 발언한 거 그 비서가 얘기한 거는 왜 대통령은 아무 말 안 합니까? 그 부분 아무리 그걸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이 유감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시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요. 박진 장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논란일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번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세 외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럼 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차 불이익 받은 문제 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된다는 거 전혀 우리 정부는 파악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비스트한테 수십억 원 돈 줘가면서 썼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도대체 어떤 내용 들어갔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때 우리가 파악했다고 하면은 아마 펠로시 의장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얘기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한테 책임 묻습니까?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장관한테 해임 건의안 발의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프레스룸 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정치권도 의견이 갈리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 이렇게 만나서 머리 좀 맞대고 얘기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강 기자. 원래는 순방 이후에 이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동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죠. 지난 14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순방 이후로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추진하게끔 고려 중이다. 이런 의견, 그러니까 얘기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이제 최근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1야당이 이제 국민을 향해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모양새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진이 쉽지가 않다 이런 목소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수아 기자. 그리고 이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이렇게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 항의 방문도 하고 있는데 검찰 고발 얘기도 나오나 봐요. 네, 국민의힘에서 최초 보도 언론사로 알려졌죠. 이 MBC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네. 이 당 안에 이미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 규명 TF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제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으로는 MBC 사장 그리고 디지털 뉴스 국장과 보도국장 그리고 기자 4명이 지목됐는데요. 영상 혹시 준비됐을까요? MBC 사장과 관련 책임 있는 관련자들 그리고 취재 기자 등 4명에 대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왜 잘못된 이야기가
나갔는지, 왜 하지 않은 말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없었는지 그것을 밝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제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다시 보도해드린 것처럼 MBC 본사로 직접 항의 방문을 국민의힘 측에서 하기도 있었죠. MBC 내부 구성원들 역시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이번 방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당 내부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분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항의 방문과 수사 의뢰를 두고 야당처럼 대응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같은 강경 대응에는 사실 뭐 내부 결집 의도 또한 있다. 뭐 이런 분석들까지 내부에서도 이제 분분하게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 조금 전에 이제 검찰 고발 얘기했는데 검찰보다는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경찰에 이미 뭐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라든지 시민 단체들이 지난 26일에 고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보다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배당이 됐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게 됐고요. 이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민주당도 역시 대책위를 발족했다면서요? 네, 이 민주당은 윤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를 설치했습니다. 점점 더 이름이 길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장은 고민정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어제 본인의 SNS에 진상 규명 명확히 하겠다 각오도 밝혔고요. 지금 고 의원이 들고 있는 저 팻말 윤 대통령님 자기가 한 말 스스로 밝히십시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민주당이 진행하는 SNS 챌린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다른 의원들도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준호, 이해식, 뭐 박찬대,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를 했고요. 이걸 좀 대중에게도 넓혀서 일반인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재묵 기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런 논란들이 다 언급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향해서 좀 강도 높게 망국적 입법 독재라고 이제 수위 높은 비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서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는 잊었느냐 라면서 이제 전 정부를 꼬집기도 했는데 직접 보고 오시죠.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3국가에서도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비속어,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중심 속에 서 있는 MBC를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시죠.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맞받았어요. 장군 멍군식 하는데,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은 사실 그렇게 여당을 비난하는 연설은 아니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사실 비판한 부분은 딱 그 단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여야를 보면은요, 뒤집혀도 단단히 뒤집혔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뒤집혔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전에 한번 하면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당은 막 선정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 사용하면서 여당 비판하고요. 여당은
그 비판에 맞대응하면서 야당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민생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주력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봐보십시오. 야당 비난하는데 거의 대부분 시간 쓰잖아요. 지난번에 권성동 권한대행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탓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만하고 야당 탓을 할 겁니까? 국민들은 지금 경제위기 상황인데 민생 챙기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야당이 아무리 비난한다 하더라도 여당은 그래도 민생 챙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할 텐데 오히려 여당이 더 야당 비난하는 모습 보이고 야당에서 오히려 민생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뒤집혀도 한참 뒤집힌 얘기다. 그리고 사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혼밥 얘기 자꾸 꺼내는데요. 그때 많이 비판했잖아요. 네. 잘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판했으면 지금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잘했고 그때는 못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공감이 있을까요? 좀 공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도훈 의원 견해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의 모든 그 방탄의 책임은 이제 당에 돌리고 본인은 이제 민생을 위하는 지도자로 뭐 이렇게 인식되길 바라서 그런 취지로 이제 연설을 한 것 같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정식 대표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상대적으로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고 네. 거기에 대한 또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도훈 의원님, 제가 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는 이게 겸직이 가능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거는 오케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꼭 나왔어야 했을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거를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오늘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표 연설을 했고 또 내일이면 위에 의장석 가서 또 이것도 의사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건 좀 그림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충분히 그런 지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상황으로 볼 때는 주호영 대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진석 대표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호영 대표는 일단 이제 여당이랑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야당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공세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 악역은 정진석 대표가 맞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이제 부의장과 비대위를 겸직하는 문제는 물론 정진석 위원장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해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다음 주쯤 아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게 되면은 당분간은 이제 국회 부의장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임기가 12월까지인데 네. 지금 물러나게 되면은 또 후임자를 이제 뽑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후속 조처가 필요하니까 네. 그래 하고 만약에 이제 가처분이 기각되면은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내에서 후임 부의장을 뽑는 절차를 한다. 대체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